자, 여러분, 오늘은 큰 만남입니다. 이 방송을 2년 동안 하면서 오늘날을 궁금해서 이 알파고 지식램프를 운영했습니다. 오늘날이 제 인생의 이제 이 유튜브 세계에서 저한테는 하이라이트들 중에 하나예요. 스님을 모시고, 선생님 이쪽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을 모시고 안녕하세요. 우리는 좀 약간 역사, 종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일단 스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테드로 눈빛을 이쪽으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네. 제가 이 유튜브가 라스라 가지고. 네. 예. 앞으로 이제 스님 이제 여긴 대세예요. 이제 네. 목사님들도 이제 여기를 이제 설교를 하시고 저희도 하긴 하는데 네. 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네. 잘 하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헌금도 이제 이쪽으로 와요. 이따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헌금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불교는 헌금이 아닌데. 네, 뭐라고 합니다. 법금인가요? 법금. 뭐라고 해야 돼요? 시주. 시주. 아. 불교는 헌금이라고는 하진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일단은 공지를 해드리려면요. 오늘은 일찍 시작한 이유는요. 이제 스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시간이 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앞당겼는데요. 오늘은 제가 올렸던 수단 영상의 라이브 채팅에서는 공지 드렸었어요. 9시에 시작한다고. 오늘은 진짜 재미있는 라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역대급 라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얼마나 올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래 외국 교자분들이 오실 때 이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중요한 되게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문이에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공부합시다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스님, 우리 방송의 라방의 이제 기본 흐름이 뭐냐면요. 네, 맞습니다. 손님으로 오시는 이제 게스트분의 호구 조서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집 나왔는데 호구를 여기서 물은다는 게 참. 아, 죄송합니다. 출가하신 사람인데 호구 조서 좀 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첫 시주가 왔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모모님. 첫 시주예요. 아, 야, 절대 들어와서 스님 보고 호구 조사하시는 분은 처음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 나온 사람들. 좀 저번에 이 방송 때는 사실 좀 약간 까불이 스타일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호주 조사 생각했습니다. 자, 스님 현재는 뭐 하고 계세요?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 일단 현재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원래 10시에 하신다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거처하는 곳이 남양주에 있는 이제 성관사라는 사찰입니다. 성관사. 예, 별성자, 볼관자 쓰는데요. 여기서 10시에 시작하면 전 매일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4시 반 정도는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시에 정확하게요? 4시 반. 4시 반에 어떤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예요? 이제 새벽에 하는 기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찰은 이제 새벽에는 좀 이렇게 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서 각자가 기도. 저는 이제 뭐 108배 해야 되고 또 108. 절 108배 하는 거 하고. 이슬람은 99예요. 그 이 시간에 일어나면. 그래요? 불교는 한수도 이겼네요. 우리 이제 한수 아니죠. 108이니까. 이제 99 더하기 9이니까 한수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하고 경전 독성하고 이제 부처님 이제 또 예불 올리고 1시간 때문에 우리 아파고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좀 1시간 정도 좀 당겨 주셨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당기려고 했더니 죄송하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남양주에 이제 거처하고는 있고요. 성관사는 사찰에 거처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성관사를 이제 스님이 직접 이렇게 개척하시는 사찰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좀 살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거처하고 있는 이제 성관사는 저희 이제 스승이죠. 은사 스님. 스승 불교는 이제 그 스승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은사 스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사찰을 창건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계종은 사찰을 개인이 창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종단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단 모든 재산을 이제 기부를 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 조계종 종단에 기부를 하고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스님들이 거처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 인사 스님께서 마련 사찰에 도량을 사찰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살으라 라는 뜻에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스님 지금 그 성관사를 원래 개척하신 스님이 은사 스님이 스님의 선생님 아니면 선배님 같은 선생님이죠. 선생. 그럼 스님이 그분한테 배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 한국 불교는 출가를 할 때 스승이 정해집니다. 이 어느 스승을 따를 것인지. 이제 그럼 그 스승님을 내가 봤을 때 존경스럽고 내가 이 부처님 법을 따르는데 가장 잘 인도를 해주실 것 같다. 그러면 스승을 정하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님 예를 들면 출가를 해서 이제 저한테 어떤 스님이 배접이 됐는데 딱 봐도 우리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좀 약간 정당하게 신청해가지고 나라 딴 데로 보내주시면 안 되냐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가를 할 때 어느 절에 누구의 상자로 이제 출가를 은사를 정해서 합니다라고 등록을 해요. 미리. 그럼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있고 물론 이제 정 안 맞으면 이제 은사 스님께 요청을 드리면 은사 스님이 허락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인연이 아니니까 이제 그러면 다른 스승을 이게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이런 거 목격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 사찰을 나갑니다. 나가서 다른 사찰을 가죠. 내가 출가하고 싶어 하고 스승으로 만나고 싶은 분의 사찰을 가요. 그곳에서 다시 6개월 다시 또 해요. 그런 뒤에 출가를 하죠. 스님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더 기회가 되죠. 불교는 기회가 좀 이렇게 많이 주어지죠. 알겠습니다. 우리 윤회니까. 자, 그러면 스님 지금 성관사에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성관사에 있은 지는 이제 8년. 8년 됐는데, 그러면 아무런 그 조계정에서 무슨 신호가 내려지지 않는 한 스님이 오랫동안 성관사에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니면 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4년마다 이제 종단에 이제 제가 더 있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올려요. 그럼 이제 올리기 전에 이제 이 한국 불교는 도제라고 해가지고 한 은사 스승 밑에 같이 공부하는 여러 사형사제라고 해서 밖으로 따지면 형제들처럼 이렇게 구성원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성원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 스님이 그곳에 또 머물면서 포교를 하고 사찰을 가꾸는 게 적당한 것 같아. 라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종단에서는 다른 문제를 보고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이제 4년간의 기회를 주죠. 그러면 지금 4년간 2번이나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2번 받았어요. 그럼 조만간 이제 성관사에 떠나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더 있을 수 있죠.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딴 데 갈 수도 있고 제가 있으면서 또 전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괜찮다. 충분히 그 소인을 봐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있을 수 있죠. 자, 스님 바로 좋은 질문 왔어요. 채팅장에서. 그럼 일반인이 성관사에 오면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밑에 늘 만나죠. 밑에 분들한테 시키지 않아요? 밑에 분이 없어요. 아니, 일단 거기 이제 형제님 같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도 계실 거고. 사제 스님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를 만나 왔다 하면 그랬을 경우에 안 만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는 경우는 없을 수 없죠. 있는 경우는 다 만납니다. 다 만나서. 그리고 또 올라갈 사람도 왜냐면 산 속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람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차가 다 오는데 이제 대중교통이 없어요. 저는 이제 차가 올라올 수 있어요. 대중교통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버스가 내려서 한 1.5km는 걸어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 오시면 감사하니까 다 만나죠. 스님, 여기서 어떤 질문인데 예민하다면 패스해도 돼요. 고기하고 술 드신지 사람들 궁금해요.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 스님이라면 스님을 볼 때 안녕하세요 하고 두 번째 질문이 그렇죠. 이거 맨날 이제 하시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스님들은 이제 고기를 허용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고 실제 전법을 위해서는 와서 다른 대중들하고
일정 정도를 그냥 같이 먹는 걸 허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뭐 돼지 불고기집에 가서 네. 일부러 애초부터 작전을 짜고 네, 뭐 그런 약간 이런 시기에는 만약에 거의 이제 이걸 네. 이제 종단에 제보를 한다고 하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약간 교리에 있어서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일단 스님 이 개인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싶어요. 일단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또 좀 욕사고 얘기한 다음에 끝부분에는 교류 얘기를 마음껏 하셔도 돼요. 일단 우리는 스님을 알아야 돼요. 자, 스님 그러면 네.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그 스님 그 차원에서 보게 하시는 거 말고는 네, 좀 더 뒤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법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네. 이제 미래세대위원이라고 네. 이제 미래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청소년들에게 도움되는 불교를 알려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소속도 되어 있고 네. 저는 또 이제 KCRP라고 한국종교인 평화회라고 우리나라 네. 7대 종교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7.5. 네. 왜냐면 가끔씩 무슬림도 부르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슬람교는 요즘은 이제 같이 하려고 네. 저희가 찾아가죠. 네. 올 초에도 이슬람 사원에서 네.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저 거기서 만났어요. 네, 예, 거기서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화도 네. 나누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곳에서 KCRP에서 종교 간의 대화 위원장을 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요즘 신부님, 네. 목사님 그리고 원부의 교무님과 함께 만남이라는 중창단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를 불러주시면 네. 찾아가고 또 거기서 뭐 하세요? 노래도 부르고 아, 그러면 유튜브에다가 치면 나오나요, 혹시? 나오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네. 선생님, 우리 방송이 이렇게 KBS 같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중하나 보여드려도 됩니다. 네, 중창단? 만남 중창단. 제가 만남 여기에요? 네, 예. 그럼 이 영상 틀면 될까요? 예. 자, 사피엔 스튜디오.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이제 네, 그렇죠. 올 작년 12월에 했던 겁니다. 토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자, 노래가 없나요? 사람은 이 단계자는 제가 아닐까. 여러분 함께 오십시오. 자, 이 노래들의 성격이 뭐예요, 스님? 지금 하필이면 네. 좀 잘 부른 노래가 있는데 예. 가장 어려웠던 노래만 꼭 틀었었군요. 아, 저도 이걸 보고 잠깐만 있으라고 뭐 유메이즘 위협인데 예. 아니, 좀 실력으로 미리 좀 확인하고 만나신 것인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예, 뭐 저희는 이제 만남 중창단 중에 네. 우동생은 목사님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공부가 필요한. 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결성한 이유 자체가 예. 많은 분들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종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서로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또 그분들 만난 대상분들에게 좀 어떤 게 가장 편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잡은 게 노래인데 종교 노래 말고 가요. 가요. 대중적인 음악 물론 팝송도 포함이 됩니다. 대중 노래를 부르면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니까 네.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또 위안화 공감할 수 있는 곳. 저희가 목적은 또 이제 뭐 좀 어려운 곳에 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희는 이제 돈 받고 공연하기에는 네. 실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가 시주 이제 받고 하세요? 오히려 저희가 오히려 드리고 아, 드리고. 드리고. 저는 시주 받고 하실 줄 아유. 알았어요. 저희가 그런 능력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제 네. 또 저희가 이게 뭐 출연료가 나오면 네. 이제 반은씩 다 모아서 또 기부금을 마련해서 네. 이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이제 봉사도 하고. 자, 그러면 네, 스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스님이 대원할 때부터 스님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원학교 스님 아니셨죠? 예. 어쩌다가 스님 되셨어요? 어쩌다가 스님이 되냐면, 진짜 어쩌다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은사 스님, 저희 스승님을 만나고 결국은 그 첫 만남에서 추가로, 저는 이제 저희 은사 스님을 만나고 진짜 이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부터 스님들을 만나면 이게 절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절을 드리고 딱 일어서서 얼굴을 뵀는데. 그냥 다 잘못 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그때 뭐 하염없이 울었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그 얘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대학교를 어디서 다니셨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입니다. 아, 그러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왜 가셨어요? 이지망으로 돼가지고요. 이지만 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도 대충 좀 느낌이 왔어요. 일지망은 이제 경찰행정학과였고, 당시에 이제 이지망으로 불교학과를 썼었는데, 일지망에 떨어지고. 그러면 가족분들이 다 불교 신자이세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를 쓰셨고요? 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아니면 동대 불교학과라고 이제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고. 그럼 아버님 좀 약간 불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도가 많으신 분이시네요. 전혀 아니셨죠.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저를 열심히 다니셨고, 저희 아버님은 열심히 다니는 저희 어머님을 사찰 마당까지 이렇게 운전해서 드리면, 거기서 주무세요. 왜요? 안 올라가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분이, 그럼 아버님이 불교 신자 아니시나 보죠? 불자 아니시나 보죠? 그쵸.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불교를 정확하게 알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고, 어머님은 열심히 다니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한 번 이제 가는 정도, 그 정도셨죠. 그래도 좀 약간 굳이 좀 약간 분류를 하자면 아버님이 불자로 봐야 되죠. 그쵸. 아버님은 교회를 가신 건 아니니까, 불자라고 봐야 되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아니면 동대 불교학과라고 하셨던 거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나중에.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나 보면 당신께서 연세가 한 50대, 제 나이 정도, 50대 중반쯤이셨는데요. 당신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업도 해보시고, 당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시골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해보니 뭐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또 때로는 뭐 잃어버리기도 하고 했는데 50이 넘어서 도박에서 잃어버리신 거 아니고요? 그렇죠. 사업을 하면 많이 잃어버려요. 사업을 하면은 이게 됐다가도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고. 당신은 이제 뭐 그래 해보니까 돈은 벌면은 더 벌고 싶고 그 더 벌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괴롭웠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을 보니까 사람 좋아하고 이제 또 뭐 아들 하나고 기본적으로 뭐 유순하다 보니 그냥 서울대를 가면은 그냥 뭐 아예 뭐 대한민국이 다 알아주니까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네가 아예 그렇게 살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예 쉽게 말해서 세상 학문 말고 세상을 초월한 학문을 배워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해 보일 것 같아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말을 안 들었죠, 내가. 말을 안 듣고 나는 내가 왜 불교학과를 가느냐 해서 일지망 경찰학과를 쓰고 2지망 3지망까지 저희 때는 있었어요. 지원을 또 먼저 해야 돼요, 저희 때는. 지원을 먼저 하고 뒤에 이제 시험을 쳐서 붙는 과정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아는 게 동대 불교학밖에 없었는데 인생이 2지망에 근데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뜻대로 됐네요. 실제로 제가 붙고 난 다음에 이지망인데 아버님은 제가 출가 직전 안 했어요. 원래 이지망 쓴 걸로. 인생에 꼬이려면 그렇게 꼬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 떨어지거나 해서 이지망이 붙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굉장히 1학년 동안 학교를 거의 안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스님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뭐냐면 동국대학교라면 불교의 이제 핵심 대학교인데 이거 하시면 소리가 좀 살짝 다시 물어볼게요. 동국대학교라면 불교의 핵심 대학교인데 또 거기서는 불교학과라면 그 학과를 졸업하는 분들은 몇 %는 출가하나요? 대충 좀 약간 거의 출가하지 않죠. 몇 %는 출가? 거의 한 1%? 1% 정도? 왜냐하면 실제로
예, 지금 이제 불교대 학부라고 학부 네. 제도지만 저희 때는 학과가 나눠져 있었어요. 네. 불교대라고 하는 곳에 불교학과가 있었고 인도 철학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선학과가 있었어요. 주로 이제 스님들은 선학과 쪽에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은 불교학과와 인도 철학과가 많았고 불교학과의 스님들이 한두 분 정도 계셨어요. 거의. 예. 알겠어요. 제일 아꼈던 터키 동생 한 명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었는데 그분 다 그 스님들한테 2번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너 동국대학교 가면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 그쵸. 자화명상인가? 예, 불교의 이해, 자화명상에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있었대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참선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스님이 군대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을 은사스님 아니죠. 저는 군은 군종장교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단은 군대 갔다 오시고 다음에 출가하시고요. 아니죠. 이게죠. 네. 출가를 먼저 하고. 예. 출가를 먼저 하기 전에 예. 동대 불교학과는 이게 이제 그 신학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사관생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 그 중에 군종사관이 있어요. 예. 군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장교를 예. 사관 학교 때부터 뽑아요 미리. 예. 저희 때 1학년 때 시험을 쳐요. 예. 그럼 이제 불교 쪽은 동대 불교학과가 서울과 경주가 있으면 예. 그 두 군데 학생만 자격이 주어져요. 예. 거기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은 사관 후보생이 돼요. 예. 그 뒤에 저는 이제 그 뒤에 2학년 때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출가를 하고 이제 후에 이제 공군 중위로 이제 인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위로 전역을 하고. 그러면 군 생활 한 3년 정도 하셨나요? 정확하게 훈련 11주 훈련 뭐 빠지면 딱 36개월 36개월 정확하게 채웁니다. 그럼 36개월 안에는 지금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스타일이셨죠? 선택이죠. 아, 선택이에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머리를 어느 정도는 기를 수 있게. 예. 제가 그 군종사관 후보 군종장교 왔을 때는 머리를 기르게 했었고요. 예. 선택으로 삭발할 수 있었고. 예. 그럼 삭발하셨어요? 전 삭발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날 바로 삭발해가지고 단장님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출가한다는 마음다짐을 가지실 때 이거는 바로 부모님들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생각하시다가 좀 출가한다는 마음을 좀 약간 갑작스러운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한 1주일, 2주일, 3주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출가를 결심하고 이제 바로 이제 삭발 의식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전화를 드렸죠. 부모 나 이제 출가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제가 딱 전화를 하실 때는 어머니 집에 받아주셨어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어머니께 저 머리 깎았다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가 제 생일이었던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생일날 이제 보통은 이제 부산 집에를 한 번씩 이제 가고 하는데 생일날 이제 뭐 집에도 안 오고 머리 자른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머리를 자른 줄 아시더라고요. 네. 이발한 줄 아셔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고 절에 들어왔다고 출가했다 하니까 저희 아버님을 바꿔줄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아버지 바꿔줄게.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께 이제 저 출가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신중하게 생각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니까 어디로 출가를 했고 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디 절에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생활 잘하고 한 2, 3주 뒤에 은사 스님도 찾아뵙고 너를 보러 가겠다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좀 약간 오히려 어머님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으시죠? 어머님이 저는 사찰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막상 제가 출가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고. 그래 보여요. 왠지 스토리 들어보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늘, 이제 제가 군종장교 끝날 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다시 해봐라. 왜냐면, 제가 이제 군종장교를 있었을 때는, 불교에 이제 법사님들이라고 하거든요. 군법사라고 하는데,
군법사 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하고 같이 인관했던 분들 중에 90%가 결혼을 하셨고 예, 저를 비롯해서 한두 명만 다시 그냥 그대로 사찰로 돌아오는 경우죠. 그러면 스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거 뭐냐면 네. 그 지금 줄가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는 생각인데 줄가하다가 다시 나 못하겠다 하고 들어갈 수 들어온 있죠.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 들어온 사람들 줄가하는 중에서 몇 명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출가를 한 지로 따지면 이제 30년이 이제 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30년째 되면 거의 10년마다 이제 시험을 승과제도 비슷하게 네. 스님들 시험을 쳐야 돼요. 네. 시험을 치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의 한 반수가 한 50% 정도는 해야 돼. 그 시험을 뭐 통과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법계라고 해서 우리로 네. 따지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법계 승납과 출가 연도와 무관하게 이제 자격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석사, 박사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요. 네. 통과할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른 자체가 짜증나서 나가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또 어려움도 있고, 막상 출가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생각했던 부모가 다를 수도 있고, 각자의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때문에 한 40에서 50%는 지금은 그러면 없다고 스님 하셔야죠. 그 스님의 선생님을 보시는 순간하고 머리를 깎아주시는 그 타이밍 사이에는 얼마나 길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남자의 경우는 뭐, 들어온 날 바로 깎아주세요. 자기가 깎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진짜. 그런 분들에게는. 재단의 돈을 좀 아끼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마음에 결연한 이제 자기 의지를 표현하시려고 하는데, 보통은 남성의 경우는 뭐, 머리를 바로 삭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같은 경우, 비구니 스님이 여성 출가자가 되는 비구니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바로 이제 삭발 의식을 거행하지는 않고, 최소 한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제가 알기로는 삭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여성분들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죠. 바로 왜냐면 이제 혹시나 6개월 정도 행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인턴 시간인데 그 안에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삭발을 하면은 사회에 바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충분히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뭐 그러면 남자 출가하신 분들하고 여성 출가하신 분들 중에서 출가하다가 다시 뒤돌아온 분들은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여성 분들이 여성 출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심사숙고한 기간이 긴 만큼 확고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실연에서 갑자기 막 뛰어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가족 간의 큰 불화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충동적으로 좀 오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6개월 행자 기간이 인턴 기간인데 쉽지 않은 기간이어서 이제 그런 충동적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출가는 누구나 하나 짜라 이렇게 좀 트로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꿔버렸습니다. 가사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누구나 그 기간을 버티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부분도 그러겠죠, 스님. 자, 그러면 스님 지금 현재 출가하고 있고 이제 조계정으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스님이 몇 명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4만 명? 안 됩니다. 12,000명, 13,000명? 줄였네요. 예전엔 더 많았는데.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은 엄청 줄었죠. 왜냐하면 제가 출가했을 때, 제가 93년도 출가를 했거든요. 93년 출가했을 때는, 그때 같이 이제 스님의 대교에서
모였던 남성, 네. 여성 네. 분들 합쳐서 한 250분 넘었거든요. 네. 아마 270분 정도가 계셨는데 지금은 한 60분 정도? 오, 완전히 네, 거의 이제 100여 분이 되지 않는. 그러면 비구니하고 스님 이렇게 남자 여자 비율로 했을 비구니, 때는 비구스님. 예. 비구니 피스님. 비구니 스님? 예, 죠 비구. 남성 스님들이 비구, 아. 여성 스님들이 비구니. 예. 비구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의 예. 비율을 따질 때는 12,000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한 6대4나 7대3, 6대4, 7대3 정도 되겠네요. 7대3, 7이 남자예요? 네, 그쵸. 아. 네, 아무래도. 여자들은 덜 있긴 하지만 그나마 좀 굳건하게 가고.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여성 출가자분들의 의지나 네. 이미 출가 전에 가졌던 마음들이 훨씬 강한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불교의 역사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이 스님이랑 관련된 개인, 이렇게 불교의 교리 아니고, 그것도 다 이따가 할 겁니다. 스님이랑 관련된 개인적인, 저는 이분 개인으로, 이분의 개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좀 약간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우리는 이제 불교의 단생, 석고모니, 부처님,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500년이죠? 2500년의 역사를 1566년 예. 하니까. 네. 저 이제 중동 살아면서 2500년도 맞추는 건 대단해요. MBTI 해보셨나요? 네, 저는. 뭐예요, 교수님? 저는 제가 군종장교 들어갔을 때 ISTJ. ISTJ. 예, 25년 전이죠. 예. 지금은 ENFP. ENF. 이거 달라지나요, 혹시? 완벽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군 때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품이 네.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진짜 ISTJ. 왜냐하면 군종장교는 그 MBTI 자격증을 따야 돼요. 네. MBTI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ISTJ죠. 네. 그 다음에 후에는 지금은 이제 ENFP. 네. 예. 자, 이제 XJ 킴님 감사합니다. 질문 좋은데 이 질문은 끝에 해야 돼요. 이제 조계청하고 전태정 차이 이거 끝으로 할 거고, 빵을 요즘 안 드신다는, 왜냐면 맞습니다. 여기 있는 스튜디오 영상에서 쌀을 예. 빵을 좀 줄이신 것 같아요. 많이 줄였습니다. 네. 이제 떡을 줄였다고 해야죠, 사실은. 떡을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떡을 줄였습니다. 이제 누가 많이 안 사다 주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인도에 가보셨냐고라고 네, 물어보신 가봤습니다. 분들도 인도에 많이 가시고, 많이 갔고, 특히 이제 뭐 성지순례보다는 네. 아쌈 지역에 예. 의료봉사 청소년들하고 의료봉사로 이제. 근데 왜 하필 그 지역이에요? 그곳이 아쌈 지역이 네. 아쌈 여기서 띄워드릴게요. 그게 제일 이해하실 네. 것 같아요. 아쌈이 인도에서 거의 북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뭐 간디께서 아쌈은 인도가 아니다라고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인도 사람도 제가 델리 같은 데 가서 아쌈이 인도에 맞냐 그러면 아쌈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곳에 태국에서 이제 이주를 했던 분들이 하나의 정착점처럼 많이 머물고 있어. 그러니까 불교 촌으로 형성된 곳이 아쌈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의료봉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 거의 끝쪽이, 그쵸? 인도. 여기. 네, 맞습니다. 아쌈. 아마 아쌈 홍차 들어보셨으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예. 방글라데시 있고 부탄 밑에 있어요. 예. 그 인도에서 거의 진짜 당목처럼 살짝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지도 표시가 안 내서 그런데. 여기 없으면. 예, 없으면 아예 모르죠. 끊겨요. 예. 예. 여 지역입니다. 굉장히 인도에서도 멀고요. 저희가 봉사하는 곳에 가려면은 비포장을 한 2시간만 타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 우리 슬슬 이제 역사로 넘어갈 건데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이게 제일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현지 분위기가 어땠어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출가라고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말해요? 가출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또 이제 부처님이니까 또 다른 다른 단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이제 예. 출가라고 예, 그 당시는 인도 당시는 예. 수행자가 되고 나가는 길, 그러니까 예. 이제 집을 벗어난다, 수행자가 되는 길을 표현할 때 출가라고 하죠. 아니, 저는 이제 뭐 일반인들한테 출가인데 스님한테, 그 뭐죠, 부처님한테 또 다른 단어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똑같은. 네. 이제 출가의 높임말. 있을 없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출가의 말이 없는 게 예. 출가 자체가 평등을 향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높은 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비불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마음 괜찮습니다. 풀으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부처님이 대충 여기 lumbi니 네팔. 아우, 맞습니다. 예. 여기 어딘가인데 lumbi니 어디죠? 예, 네팔에서 lumbi니 어디죠? 여기 어딘가에 대야 됐는데 라티프라 그렇게 넓게 찍으면 잘 안 나오리라 보입니다. 예. 그 정도 위치죠, 거의.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 그 정도 태어나셨는데 위치예요. 예, 맞아요. 이제 인도하고 네팔인데 딱 여기 어딘가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여기서 원래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죠, 왕자. 자, 그럼 그때 카필라성의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럼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거기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브라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힌두교 브라만은 다릅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아, 힌두교하고 브라마가 또 달라요? 뭐가 맞아. 달라요? 힌두교는 그냥 거의 힌두교라는 이름 자체가 19세기. 네. 그러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 19세기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도에 있는 모든 및 그 당시의 종교를 합쳐서 부른 말이 힌두교. 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이 기원전 네. 6세기 이전으로 가니까. 예. 그러면 힌두교는 19세기 이름이 붙여져서 당연히 그 전에 없었겠죠. 네. 그럼 그 전에 비슷한 게 뭐냐? 브라만교라고 네. 하는 이 종교가 따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베다라고 하는 성전을 기반한 브라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브라마교가 있던데요? 브라마니즘. 있죠. 예. 네, 왜냐면 그 인도는 그 다 포함하니까. 예. 힌두교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위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물론 이제 이거는 크게 4개의 계급으로 나누지만, 인도는 가보시면 직업이 계급입니다. 직업이 계급일 정도, 그 직업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지는 건데요. 당시도 굉장히 그러한 풍토가 강했고 이미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을 때 부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어떻게 보면 브라마 종교에서 태어나신 거고 소속을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다가 왕의 아들인데 그렇죠.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뭘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스님이 가서 이제 저희 선생님 보고 은사 스님 보고 울었다고 다 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 네, 그럼 거기서도 어떤 브라마 도사를 보고 울어가지고 이제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예.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데 어머님이 부처님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드리고 싶거든요. 부처님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사실 이제 다른 어떤 분들보다는 좀 일찍 깨달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머님 7일 만에 돌아가세요. 생모가. 아, 태어나시죠. 부처님을 놓고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파차파티라고 하는 이모, 어머니의 동생 이모의 손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부처님께서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어머니의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커가는 과정 속에서 생과 사락,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이 사고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부처님이 이제 사문유관상이라고 동서남북을 성 밖을 나가고 대단히 사색적인 성격이셨다고 해요. 사색적인 성격이고 이제 명상을 좋아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분이 동서남북 성 밖을 나가면서 성 안에 있을 때는 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즐거운 것만 느꼈었는데 성을 나가니까 이 병든 자를 보게 되고 네. 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 늙음을 보게 됐고 이제 또 죽어서 그야말로 이제 진짜 겐지스 강으로 그 화장을 해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 죽음도 목격하고 또 한 곳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제 수행자가 있었거든요. 네. 수행자 집을 나와서 네. 이제 깨달음을 찾겠다라고 한 수행자들 풍토가 있었는데 또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깨달아 부처님이 선택을 했다고 그러죠. 세 가지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거네. 지금 우리 부처님이 이제 왕자 시절 때는 이제 손 안에 있는데 그쵸. 먹고 싶은 거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리고 권력이 코앞에 있어요. 아버지만 죽으면 그쵸. 본인의 왕이고 그렇죠, 본인이 그죠. 모든 거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아플 만한 아무것도 없고 누가 가서 밀겠어요. 뭘 아프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웬만큼 의사들 다 거기에 이제 출동될 건데 그 고행을 느낄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경전상에서는 이제 사대문을 밖을 나가서 네.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더 깊은 사색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죽음, 그러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 네. 보통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왜 죽냐고. 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알파고 씨.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어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죽는 이유는 태어나서 그렇다. 아, 태어나서 죽는 거다. 네. 안 태어나면 그렇죠. 죽을 일이 없죠. 휴게소에 들어갔으면 휴게소에서 나가게 돼 그렇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네. 죽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네. 돌아가셨다. 예. 유턴했다. 예. 회전문을 이렇게 열고 돌아서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네. 불교는 태어난다라는 이런 단어 뒤에 똑같은 정치형이 있어요. 죽음. 네. 태어나는 문과 그래서 태어나는 문과 죽음의 문을 똑같은 문으로 해요. 태어나는 문을 열면은 무슨 문이 열린다? 죽는 문이 열린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의 일찍 굉장히 7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부처님이 훨씬 더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철학적인 문제, 사유적인 문제,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깊이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죽음은 무함메드 사도도 이미 아버지가 죽을 때는 엄마가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엄마도 1살인가? 태어나고 1살, 2살 만에는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또 할아버지도 6살 됐을 때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키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부처님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거기서 딱 눈에 띄는 거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그 어느 종교 장시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되기 전에는 엄청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다가, 그렇죠. 병든 사람하고 이제 늙어가는 사람하고 죽음을 목격을 했을 때 거기서 받은 충격이 다른 분들랑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일반인의 생활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늙어가는 사람, 네. 죽음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의 거의 온실 속에 이렇게 예. 그 어항 안에 있었다가 갑자기 어항 밖에 나가면 그 산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은 그때 더 깨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부처님,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편안하니까. 네. 뭐 인생은 다 나처럼 다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굉장한 급격한 충격이 왔을 수도 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태어나고 죽음이 왜 있을까, 이런 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단순한 그냥 누군가의 것, 나하고 관계없어 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로 깊숙하게 받아들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면 저도 지금 제대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때 그 당시를 느끼려고 하는데요. 저라면 아마 그때 이제 부처님이 했던 생각을 아마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야, 그걸 어떻게 피해? 죽음을 어떻게 피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피해?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고 아프게 되면 우리 결론적으로 로봇 아니잖아요. 아픔을 병으로 어떻게 피해? 야, 뭘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서 죽을까? 어차피 언젠가 죽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죽자. 이것도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윤회사상이 있었으니까 이미. 예.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린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야. 뭘 해든 페라리를 끌고 다니든 강남에서 타워 팰리스에서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고 거기서 살아도 언젠가 아프면서 죽게 돼 있는데 그렇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가서 뭐 자살하기에도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알파고 시간 그거를 12가지의 단계로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게 12연기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네. 왜 이제 알파고 시간 말대로 제가 얘기했잖아. 왜 죽지? 이 단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병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네. 나이가 들면 죽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계속 가다 보니까 저 멀리에 또 뭐가 보여. 제가 했잖아. 아, 태어났구나.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네. 사실 답을 주니까 당연하지만 왜 죽냐 물어봤을 때는 사실 태어났다라는 말을 바로 못 하시잖아요. 네. 왜 그 생각 그걸 못 가니까. 네. 그 태어나면 게 죽는 거구나. 근데 왜 태어날까? 왜 태어날까? 그렇죠. 그럼 왜 태어날까? 부처님의 생물학적으로 토치문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죠. 계속. 네. 지금 똑같은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왜 태어날까? 이슬람에는 왜 태어나죠? 이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려고. 아, 진짜요. 그, 예를 들면, 피디도 하나의, 그 미술 작품이고, 스님도 하나의 미술 작품이고, 이걸 다 관찰하려고 태어났다고 해요. 죽음도 미술작품이고. 아니, 이제, 관람 시간 끝났어요. 이제 대중들 나가세요. 이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어. 신이 네. 너무나 뛰어나는 이제 예술가이니까, 네. 그 자기의 그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었다. 아, 이게 관람객, 내가 만든 이 엄청난 작품을. 예, 이 쥐도 누군가 봐야 봐봐요. 되니까. 예, 이 악어 봐봐요. 이 네. 별들을 봐봐요. 근데 이건 다 전시회가 아니야. 내가 니네들한테 잠시 보여줄 건데, 네. 이 전시회관에다가 집착하지 마. 호텔이 더 좋아. 또 별 5급 호텔이 내가 준비했어. 그게 대신 거기는 예. 죽어야 와. 뭐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예, 살아서 못 가잖아요. 아니 이제 여기를 가짜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예, 전시회관에서 누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먹고 살잖아. 그림이 아무리 예뻐도 거기 들어가 잘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저 너머의 세계 네. 표현하는데 불교는